한 시대를 풍미한 옛날 뮤지션을 알아보는 시간, 복구맨입니다. 34년 전인 1988년에 9월 마지막 주 빌보드 차트, 사상 최초로 아카펠라곡이 빌보드 1위를 하게 돼요. 그것도 건잔 로지스의 스윗 차일드 오브 마인을 제치고. 이게 뭘까 싶지만은 들으면 다 아시는 곡이거든요. 바로 이 곡이에요. 워낙 소리가 풍성해서 이 곡이 아카펠라라는 걸 눈치 못 채는 분들도 꽤 되시죠. 이거는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한 지금까지도 유일한 아카펠라 곡인데, 더 놀라운 걸 알려드리자면은 이 곡은 1인 아카펠라예요. 휘파람도 노래도 드럼 소리도 다 자기가 직접 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분들이 거의 없어서 아직까지도 이거를 반말리 곡으로 아는 분들이 태반일 정도거든요. 사실 이걸 부른 바비 맥퍼린이라는 가수는 목소리 장인이고, 재즈부터 클래식까지 온갖 장르를 넘나들 정도로 위대한 뮤지션 중 한 명인데, 그래서 오늘은 이분에 관한 설명을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내 스스로가 악기, 모든 소리를 몸으로 내는 남자 바비 맥퍼린의 소개와 Don't Worry BFP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비는 1950년생인데 오페라 바리톤인 아버지, 그리고 소프라노이자 리허설 피아니스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 로버트 맥퍼린 시니어부터 흑인 최초로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공연한 사람으로 남는 등 그 족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바비 어릴 때부터 바비 남매랑 같이 피아노 치고 노래 부르면서 즉흥 연주하는 게 일상이었다고 하거든요. 그 성장 배경이 아예 음악이었잖아요. 이때 바비는 영적인 분야에도 관심이 많아서 종교인으로서의 삶도 고민했지만 결국 음악인의 길을 걸어요. 그리고 7년을 피아니스트 바비 맥퍼린으로 살다가 나한텐 보컬이 맞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늦깎이 보컬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바비의 나이가 27살이었죠. 자, 바비한테 가장 중요했던 거는 남들과의 차별화였거든요. 피아니스트를 했던 이유도 본인 말로는 우리 보컬 가족으로부터 나를 구분하고 싶은 마음에 피아니스트가 되길 희망했던 것 같다라고 했을 정도였어요. 보컬이 되어서도 세상 90%의 노래가 다 똑같은 소리를 나면서 자기만 낼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았다고 하거든요. 이때 차별화를 고민하면서 찾아냈던 무기가 바로 본인의 악기와, 바비는 자그마치 5, 6년을 연구하면서 자신만의 특징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언젠가는 조아나마 트레이딩의 오퍼튜니티를 부르면서 자기가 기타, 베이스를 비롯해서 모든 멜로디를 목소리로 구현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디어를 정말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데는 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 1982년에 나오는 바비의 1집을 한번 볼게요. 바비는 솔로를 하겠다는 아이디어는 처음에는 정말 겁나는 발상이었고, 이거를 실현하기까진 6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앨범은 빌보드 재즈 차트 41위에 오르면서 괜찮은 반응을 얻었고, 바비는 이때 이미 씬에서 인정을 받아서 네로라는 재즈 뮤지션들과 함께 투어를 돌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바비가 마침내 그 알을 깨게 되는 거는 1983년의 일이었어요. 바비 말로는 소규모 공연을 하는데 PA 시스템이 안 좋아서 그냥 나 혼자 해야겠다 결심하고 혼자 공연했다고 하거든요. 자, 의자 두드리고 노래하면서 90분 동안 공연을 했는데 그 반응이 아주 좋았대요. 바비가 공연하는 영상들을 다 보시면 자기 가슴팍을 드럼으로 쓰고 숨소리는 허밍으로 또 만들어버리는 등 단 한순간도 비지 않는 소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거든요. 이게 반응이 좋다는 걸 알게 되자 이때서야 자극을 받아서 솔로 프로젝트에 들어갑니다. 매니저한테 전화를 해서, 야, 우리 유럽 투어 예정된 거 있지? 그거 싹 다 나 혼자 부르는 걸로 돌리자고. 한 가수가 악기와 백보컬, MR 아무것도 없이 혼자 나선다는 거. 이거는 그 당시로서는 정말 미친 아이디어였고, 이거를 못 받아들인 곳도 많아서 일정을 취소한 곳도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바비는 실력으로 의심을 잠재웠고, 1984년에 발매되는 이 집의 앨범 이름은 The Voice거든요. 말 그대로 목소리 그 자체.
이거는 악기와 오버더빙 없이 연주된 최초의 재즈 레코드였는데 제가 바비를 얘기하면서 아직 중요한 걸 하나 설명을 안 드렸어요. 바비는 독창성을 우선시하고 그래서 누구한테 영향받았다는 얘기를 별로 안 하는데 이 사람한테는 정말 큰 영향을 받았다고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피아니스트 키스 자렛. 즉흥 연주의 대가로 불리는 전설적인 피아니스트인데 바비는 음악 커리어의 시작이 피아니스트였잖아요. 아무 준비 없이 피아노에 앉아서 공연을 만들어내는 게 너무나 흥미로웠다고, 그리고 그런 즉흥성을 보컬로도 옮겨오고 싶어 했죠. 독창적이면서도 즉흥적인 이 바비의 컬러가 이렇게 완성이 됐고, 이런 색깔들이 겹겹이 쌓여서 나중에 오로지 자신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히트곡이 나오는 겁니다. 이 즉흥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역시 라이브였고, 그래서 바비는 88년 이전까진 혼자서 라이브를 주구장창 돌았어요. 86년에 나오는 라이브 앨범에서는 로빈 윌리엄스가 참가한 트랙도 있었거든요. 바비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 같은 방식으로 두 번 연주하는 곡만큼 지루한 건 없다라고. 바비는 85년부터 87년까지 존 핸드릭스와 셰릴 벤틴 그리고 허비 행콕과의 협업 등으로 무려 5차례나 그래미를 수상하는 등 이룰 거는 다 이루게 돼요. 그리고 1988년에 내는 새 앨범에서는 또 한 번 다른 시도를 하게 되죠. 바비는 항상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82년에 1집에서는 뒤에 악기가 깔린 채로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리고 2, 3집에서는 자기 목소리 하나만 깔고 환상적인 사운드를 선보였고요. 그런데 이 4집에서는 자기 목소리로만 부르는 건 맞는데 이번에는 오버더빙을 도입. 그러니까 라이브로는 못 내는 소리까지 전부 자기 목소리로 입혀서 노래를 냈고, 이 앨범의 대표곡이 바로 Don't Worry, Be Happy가 되는 거예요. Don't worry, be happy, be happy. 휘파람부터 메인 보컬 그리고 백 보컬까지 전부 자기가 소화를 했고요. 바비의 정말 넓은 음역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노래죠.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아카펠라 곡이라고 눈치 못 채는 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바비의 능력치를 보여주고요. 이 곡도 오버더빙 덕에 굉장히 치밀한 곡이 되었지만은 사실은 즉흥성이 상당히 강한 곡이다. 이 곡에서 바비는 일부러 억양을 조금 비미국인처럼 해서 부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말리랑 헷갈려가지고 뭐 자메이칸 악센트다 해서 반말리 곡으로 아시는 분도 많고, 이 실제 증거물로 유튜브에서 반말리 Don't Worry Be Happy를 치시면은 그 영상의 조회수가 무려 1억 6천만 회예요. 바비 맥퍼린의 공식 뮤비가 조회수 2억 3천만이니까 거의 뭐 반띵을 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이 억양에 대해서 바비 본인은 스튜디오 근처에 있던 멕시칸 식당을 기억하면서 설정한 억양이라고 했고요. 바비의 매니저는 스튜디오에 붙어있던 안내문이 스튜디오스로 분리되어 있어서 이거를 붙여 읽으면 스튜디오지만은 떼서 읽으면 스튜디오스 이렇게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발음을 따라하다가 나온 억양이라고 했어요. 이 억양으로 노래를 하다가 Don't Worry Be Happy의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 자리에서 가사를 붙여서 이 곡을 만들게 되었다고. 자, 바비의 말로는 이거는 거의 1시간 만에 마무리된 곡이라고 하죠. 뮤비에는 코미디언 로빈 윌리엄스와 빌 어윈이 나왔고, 가사 또한 월세 밀려도 여친 없어도 걱정 말고 행복하자는 무대책적 행복 찬가. 이 Don't Worry Be Happy라는 말은 인도의 구루 메허 바바의 구절에서 영감을 얻은 거고, 이 메허 바바라는 분은 더 후에 바바 오라일리에 영감을 준 그 분이기도 해요. 저는 이 노래가 제 뇌피셜입니다만 음악을 부를 때만큼 행복하자 뭐 이런 뜻 아닐까 싶거든요. 바비는 공연할 때마다 관객들도 노래를 부르게 유도를 하고, 또 다른 곡에서는 듣는 이가 스스로 상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노래에 가사를 붙이지 않는 등 진짜 음악을 즐기는 자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이 4집의 다른 트랙을 봐도 분명히 재즈 가수라고 하는데 5, 60년대 로큰롤 곡을 커버하는 등 그 형식에 전혀 얽매이지를 않습니다. Oh, Susie Q, Susie Q. I'm gonna get him a car, drive away.
당장 앨범 이름도 Simple Pleasure, 단순한 즐거움이고요. Don't Worry BAP는 톰 크루즈 주연 영화 칵테일에 수록되면서 아카펠라 사상 최초의 빌보드 1곡이 돼요. 지금까지도 아카펠라 싱글 1위곡은 없는 걸로 제가 압니다. 펜타토닉스가 앨범 차트에서 1위를 하긴 했는데 싱글은 아니었고요. 이 바비의 앨범 또한 미국에서 트리플 플래티넘을 기록하면서 바비는 대중적인 스타가 되죠. 그리고 그래미에서도 올해 노래와 올해 레코드상을 모두 수상하면서 커리어 최고점을 찍는데 이때의 선택이 또 비범하다. 정말 음악 그 자체를 즐기던 바비, 명성을 거부하고 그대로 사람들 관심에서 사라져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Don't Worry BAP를 부른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루머까지 나돌아다니게 되고요. 근데 본인의 말을 들어보면 이때 내가 미친 듯이 투어 돌고 그랬으면은 나는 정말 미쳐버렸을지는 모른다. 이후로 완전히 또 새로운 음악을 탐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도전하게 되는 거는 바로 지휘, 재즈와 팝, 클래식을 전부 오가는 뮤지션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때도 클래식의 이미지에 정반대되는 또 평생 악보를 연주하면서 살아온 첼리스트 요요마에게 즉흥 연주를 주문하는 등 그 틀을 깨부수게 되죠. 이 둘이 함께한 연주가 또 1992년에 앨범으로 나왔는데 이게 죽여요. To break. Papa gonna buy you a chocolate cake. Let's bam. 이후로도 세계 최고의 교향악단들을 지휘하고 또 최고의 뮤지션들과도 꾸준히 협업하는 등 활발히 활동했고요. 대표적으로는 치코리아와 협연한 것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바비는 항상 활동적이었지만 Don't Worry BAP처럼 대중적이지 않았을 뿐이었죠. 바비를 설명하는 대부분의 매체에서는 바비를 목소리의 틀을 깬 사람, 세계 최고의 보이스 퍼포머라고 표현하곤 하는데 물론 목소리로 경제에 이른 인물이지만 그 이외에도 시도한 것이 너무 많은 분이에요. 그냥 뮤지션이라고 칭하기에는 가히 장인에 가까운 행보를 보인다. 이분의 소개를 Don't Worry BAP 중심으로 풀어보았는데 많은 분들이 바비 맥퍼린에게 입덕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바비 맥퍼린 그리고 Don't Worry BAP 이야기였습니다. 소개 부탁하고 싶은 뮤지션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구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